자, 23학년도 4월 고3 학력평가 물리원 주요 문항에 대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험은 1컷이 42, 2컷이 37, 3컷이 31, 4컷이 24였던 시험이고요. 자, 먼저 5번까지는 뭐 풀 수 있을 것 같으니까 6번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6번은 전형적인 등각수 도는 문제인데 A가 4V로 가서 정지하고요. 그 시간에 B는 V에서 여기까지가 정지하는 그런 상태의 문제입니다. 자, 그럼 A를 통해서 일단은 가속도를 구할 수 있죠. 그럼 A의 가속도는, 자, A의 가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자, 세 번째 식으로 가면 2 A의 가속도 L을 갔더니, 자, 나중에 0 빼기 처음부터 4, 16, 9이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A의 가속도를 구하게 되면은 2, 8이니까 마이너스 L분의 8V 제곱. 이것이 A의 가속도가 된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A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과 얘가 운동하는 시간이 어때요? 같아요. 그럼 이 거리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A의 평균 속력은 거리 L을 갈 때 처음과 나중도에서 2V의 시간 T가 되는데 B가 움직여간 거리는 평균 속력이 얘하고 얘 더해서 일어나니까 2분의 V의 시간 T라고. 그러면은 얘하고 얘가 몇 배 차이 나요? 4배 차이 나죠? 그러니까 B가 거리는 4분의 L에 해당이 돼요. 이게 왜 필요하냐? 지금 A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리를 구해야 되거든. 그러면 이 거리가 얼마라는 얘기죠? 4분의 3L이 되는 거고 우리는 뭘 궁금해한다? 여기서의 A의 속력을 지금 현재 궁금해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가속도를 넣어서 V 값을 구할 수 있죠. 그럼 등가속도 세 번째 식. 자, 2 그다음에 얘 가속도 마이너스 L분의 8V 제곱. 그다음 얼마 같다고? 4분의 3L을 갔어요. 그럼 나중 속도 VA의 제곱 빼기 처음 속도 제곱 16 V의 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4, 28, 2, 4, 3, 12. 그럼 정리하면 VA의 제곱이 얼마 나옵니까? 4V 제곱이 나오네. 따라서 우리가 정리하면은 VA 값이 얼마다? 2V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A 값이 2V라는 거야. 2V.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시간을 구하려면 시간을 이제 어떻게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까?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자, 이 거리가 얼마요? 4분의 1을 갖죠. 여기다 쓸게요. 4분의 1을 갖고 속력 2V에서 0이니까 평균 속력 V에다 시간 T 프라임. 그럼 T 프라임은 얼마입니까? V분의 자 4V분의 얼마가 돼? L이 되는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운동하는 시간 구하라 그러면 4V분의 L에서 4번이 답이다.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가서 자, 8번 보시면 자, 지금 현재 A가 가다가 이 물체가 벽 A하고 충돌을 해요. 그럼 최초 운동 방향을 플러스로 놓읍시다.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힘을 받으니까 운동과 반대 방향을 받는 거겠죠. 그래서 A의 처음에 충격량은 자, A하고 충돌할 때 충격량은 운동과 반대니까 마이너스 9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9는 질량의 속도 변화량, 나중 속도 모르고 빼기 처음 속도가 2였다 이런 얘기죠. 그럼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럼 마이너스 3은 V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V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 말은 왜 마이너스겠어요? 왼쪽 가는 거를 플러스로 놨으니까 튕겨서 오는 이 속도가 얘 기준으로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설명을 하는 거겠죠. 그럼 질량이 3입니다. 그럼 얘 운동량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B하고 충돌을 받게 된다고. 그럼 B하고 충돌을 받으면 B로부터 이쪽으로 힘을 받죠. 그러면 B에서 받는 충격량은 그냥 최초 왼쪽으로 플러스로 놨으니까 충격 값이 3이라는 거야. 그럼 갖고 있던 운동량이 마이너스 3인데 충격량을 3을 받았으면 결국엔 무슨 말이에요? 멈춘다는 걸 설명하는 거겠죠. 따라서 기억에는 속도가 1이다 맞는 얘기겠고 충돌하는 동안 물체가 A로부터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자 충격량을 시간 나와주는 게 힘이니까 이때 힘의 크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이거보다 이거니까 9N이 돼야 되고 얘는 0.3분의 3이니까 얼마가 돼요? 10N이 돼야 되는 자 이게 90이죠. 자, 90N이 되는 거고 얘는 10N이 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따라서 평균 힘의 크기는 같지 않죠. 그럼 잘못되어 있고요. 그 다음 디귿. 충돌한다면 뭐 한다? 정대한다. 완전 설명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되는 것은 기억 디귿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10번 연력학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자, 연력학 문제. 자, 10번은 지금 A에서 B까지가 등원 과정이에요. 얘가 열량이고 Q는 얘가 1이고 플러스 내부 에너지 변화입니다. 근데 AB가 등원 과정이면 이 내부 에너지 변화는 0이 되는 거니까 팽창하는 1이 플러스 100이라는 이야기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A 온도를 T1이라고 놓으면 얘도 등원이니까 T1이 되겠는데 B에서 C로 하면 온도가 낮아지죠. 그럼 T2라고 놓읍시다. 그럼 BC의 온도 변화와 CA의 온도 변화가 어떻다? 같으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에 해당되는 크기가 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B에서 C까지는 자 방출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80의 열을 방출을 할 거예요. 그런데 CA가 뭐야? 단열 과정이란 말이야. 그러면 CA는 압축을 했죠. 그러니까 1의 부호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내부 에너지 변화 얼마가 돼? 48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해돼요? 그러면은 얘가 48만큼 뭐 하는 거야? 증가했으면 BC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가 48만큼 뭐 해야 돼? 감소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때 BC 과정에서 한 1의 양을 구할 수가 있겠죠. 누구하고? 마이너스 38하고 얘를 더해서 마이너스 80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얼마가 되는 거야? 32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받은 1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얘는 우리가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C 과정에서는 받은 일이 그럼 얼마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48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하게 되면은 기억에서 AB 과정은 열을 뭐 해야 돼? 흡수해야 됩니다. 이거 흡수한 거죠? 그러니까 잘못됐고요. 기억의 크기는 32 맞고요. 미연 열기관의 효율은 총 흡수한 열량은 얼마입니까? Q1은 100입니다. 그 다음 실제 한 일은 이때 팽창하면서 1을 100을 했고요. 압축을 했어요. 그럼 더하면은 4, 3, 7, 80이죠? 그러니까 80에 2를 받았어. 그럼 100에서 80 되면 실제 한 일은 얼마라는 얘기? 20이 되는 거니까 효율은 얼마가 돼? 5분의 1이니까 0.2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답이 돼서 4번을 답을 해주면 되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자, 11번은 자, 처음에 얘가 O에서 B까지 갔어요. O에서 B까지 간 거리를, 이 거리를 그냥 L이라고 놓읍시다. L.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L이라고 놓읍시다. 그리고 갔다가 지금 현재 나와 같이 가 이후에 등가 속도를 지나서 다시 O로 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조건이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얘기는 얘가 갔다가 돌아왔었을 때 요점에서 속도가 얼마라는 얘기냐면 자, 이 그림 여기다 합쳐서 들으면 빨간색으로 보면 처음에는 0이었다가 요점에서 V가 됐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요점에서 속도가 얼마가 됐다는 거야? 처음과 반대 방향 마이너스 3V가 된 거죠. 그럼 그 사이에 가속도가 바뀌었을 거예요. 그럼 처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갔을 때 가속도를 A1이라고 놓으면 이 가속도 세 번째 식에 의해서 L 간 걸 기준으로 EA 자 A1 EA1 L은 자, 나중 속도 제곱 빼기 처음 속도니까 V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근데 돌아왔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여기 있다가 나중에 여기 자 여기를 기준 봅시다. 여기 있다가 1루 간 거란 말이야. 그럼 돌아와서 1루 가니까 변이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여기 기준으로 왼쪽으로 갔으니까. 그러면은 이때의 각도는 E A2 마이너스 L. 그럼 나중 속도는 얘니까 제곱하면은 9V 제곱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 V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얘는 8V 제곱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가속도가 몇 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얘는 EA1L, 얘는 EA2L인데 얘가 V 제곱, 8V 제곱이니까 가속도가 몇 배 차이나? 8배가 차이가 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하려면 그럼 가에서의 가속도는 저 A1에 해당되죠? 자, 가속도 어떻게 구하면 됐어요? 분모는 다 질량을 다 더합니다. 4m 5m이니까 9m 더하기 얘 질량, B 질량 모르니까 라지 M 근데 운동을 하는 합력 얘는 놔두고 얘의 중력 차이니까 mg로 운동을 한 가속도 이게 A1의 가속도입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여기서의 A2의 값을 보게 되면 이제는 얘하고 얘만 움직이죠. 4m하고 m입니다. 운동과 반대 방향, 최초 운동하고 반대 방향인 거니까 질량 4m, 얘면 4m분의 얘 질량 라지m이에요. 최초 운동 오른쪽이었는데 반대로 받으니까 얘가 받는 중력 4mg는 운동과 반대해서 4mg가 되는 이런 상태가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크기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값도는 이렇게 나와야 되지만 크기만 구한다 그러면 얘하고 얘 관계를 비교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몇 배를 곱하면은 8배를 곱한 게 얘랑 어떻다? 같다라는 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 8배를 곱하면은 이제 이거를 줄게요. 주고, 자, 이거 주고, 여기다가 8배를 곱하면은 크기로 봤었을 때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걸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4m이고 8m이니까 여기가 2m이 돼요. mm 주어지죠? 그러면 2, 4, 8m 플러스 2 라지m은 9 스몰 m 플러스 라지m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라지m하고 스몰 m이 어떻다? 같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럴 때 문제는 나에서의 관계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나에서 이제 값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아까 구했던 것처럼 나에서 값도의 크기만 보게 되면 값도의 크기만 보면 4m과 m이니까 4m 플러스 라지m 분의 얘 중력 4mg인데 자 아까 라지m이 얼마예요? 스몰하고 똑같아요. 그럼 값도가 얼마나 되지? 5분의 4g가 값도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얘 합력은 얼마입니까? 4m에다가 값도가 5분의 4g가 되는 거니까 그럼 얼마가 돼요? 5분의 4, 16mg가 되는 거예요. 얘가 R자임인 겁니다. 그럼 얘 중력이 얼마입니까? 4mg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질문은 여기서의 장력을 구하라는 게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의 차이가 얘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장력은 얘를 빼면 됩니다. 그러면은 장력의 크기는 얘 5분의 5, 4, 20에서 16 빼니까 얼마 와요? 4만 남죠? 그래서 5분의 4mg가 여기서의 장력의 크기가 될 거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우리가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운동량 문제인데 좀 복잡하게 보입니다. 자, 처음에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자, 요거가 뭐냐면 A하고 누구의 관계냐면은 이게 A하고 C의 관계예요. 그러면 A하고 C에 대한 상대속도 A에서 본 C의 상대속도는 C 속도 빼기 A 속도인데 그쵸? 이 값이 얼마라는 얘기냐면은 1분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시기 때 B하고 C가 상대 속도 값이 0이라고. 그 말은 B하고 C의 속도가 처음에 어떻다는 얘기죠? 같다라는 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C 속도가 1이라는 걸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A의 A의 이제 속도를 우리가 구할 수 있죠. A 속도를 구하게 되면은 얼마입니까? 넘어가가지고 2가 처음에 속도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A는 처음에 2의 속도로 가고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게 되는 거죠. 다음에 두 번째, 요 일출대 누구랑 충돌해? A하고 B가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A하고 B하고 충돌하니까 A 속도 당연히 바뀌어서 자 여기서 A에서 본 C의 충돌의 상대 속도는 C 속도의 빼기 충돌의 A 속도인데 사실은 C는 충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속도 그대로 1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그대로 똑같이 얼마라는 거? 1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값이 여기서의 기울기예요. 이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을 얘기하죠. 그러면 A의 충돌 속도가 얼마다? 3분의 4라는 걸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A는 충돌을 얼마로 바뀐다? 3분의 4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봐야 될 거는 그 시기에 B에서 본 C의 상대 속도가 바뀌었어. 이건 왜 그래? A와 B가 충돌하니까 C는 그대로지만 B의 속도가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B에서 본 C의 상대 속도는 C 속도 빼기 B의 속도인데 얘 속도 그대로 C 처음 속도 1을 유지할 거란 말이죠. 이 값이 얼마냐? 요 기울기예요. 그러면은 자 3분의 얼마 줄었어요? 4니까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죠. 그러면은 B의 충돌 속도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B의 충돌 속도는 넘어가니까 1에다 3분의 4 더하니까 3분의 7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B는 충돌에 얼마가 돼?
3분의 7이 됐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냐? 4초가 됐어요. 그럼 4초일 때는 이제 누구랑 충돌해요? B와 C가 충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4초일 때 B하고 C하고 충돌을 하게 됐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 B하고 C의 속도가 바뀌었겠죠? 근데 바뀐 C의 속도가 어떠냐면, A하고 C의 상승속도 값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 말은 바뀐 C의 속도는 A의 속도를 유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충돌로 C의 속도가 얼마가 된다는 거야? 3분의 4가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C는 충돌한다면 어때요? 상승속도가 0이란 말이야. 그럼 B하고 C가 충돌의 상승속도가 0인 건 충돌로 한 물체로 같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게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다 했어요. 운동량 보존으로 첫 번째, 처음에 A하고 B하고 충돌한 관계에 대한 식을 써봅시다. 어디였을까? 이쪽이었을까? 자, 그러면 처음에 A 운동량은 얘니까 EMA 더하기 BMB 이퀄 A가 충돌이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면 3분의 4 MA B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3분의 7 MB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얘 1로 넘어가면은 얼마가 돼요? 자, 3분의 2MA 이퀄 얘 넘어오면 3분의 4MB. 그러니까 MA가 얼마가 된다? 2MB가 된다라는 첫 번째 AB 간의 충돌 관계의 질량을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럼 두 번째는 이제 B하고 C하고 충돌합니다. 자, B하고 C는 충돌로 B는 3분의 7로 가요. 그럼 3분의 7 MB. 근데 C도 속력이 있죠? 자, 1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1 MC. 그런데 둘이 충돌을 했습니다. 둘이 충돌을 하고 나면 B하고 C가 한 물체가 돼요. B하고 C가 한 물체가 됩니다. 근데 한 물체가 됐을 때 속도가 얼마인지 알 수 있죠. 얼마라고? 여기서 A하고 C의 상속도가 같은 걸 통해서 A 충돌 속도와 둘이 합쳤을 때 충돌 속도가 똑같이 3분의 4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3분의 4다라는 걸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3을 다 올리면 여기는 7MB, 여기는 3MC, 여기는 4MB, 그 다음에 4MC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그럼 7MB에서 다 넘어가니까 3MB 넘어가는데 MC. 자, 이렇게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질량을 A분의 B니까 그럼 A분의 B는 A가 질량이 아까 2MB였죠? 2MB. 그 다음에 A분의 C군요. C의 질량 얼마요? 3MB죠. 그러니까 얼마나 정리하면 2분의 3이라는 걸 찾으라. 그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자, 전반사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14번은 지금 먼저 굴절류 관계를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면서 각에서 오히려 법선 기준으로 이렇게 법선이네. 그러면 여기 익사가 굴절력이 4가 됐군요. 그러면은 굴절률은 B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B가 A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세타1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임계각이에요. 그러면은 밀에서 쏘니까 B가 누구보다 커야 돼? C보다 크다는 것까지는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관계를 보게 되면 자, 세타2로 갖고 이 각은 매우 커져 보여요. 이거 알파로 놓을게요. 그러면 여기가 B니까 MP 사인 세타2로 가서 얼마가 돼요? 알파니까 여기가 지금 뭐예요? A로 간 거죠? NA 사인 누가 된다? 알파 이렇게 써봅시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얘가 지금 세타1으로 갔을 때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어. 여기서 이게 임계각이라고 했거든. 그럼 여기서 식을 하나 따보자. 그러면 B니까 MP 사인 여기서 얼마로 갔어? 세타1으로 갔어.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C로 갔어요. NC로 갔단 말이야. NC. 임계각이니까 이게 얼마야? 사인 90이라고. 이 값이 1이라는 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누가 더 크다 그랬냐면 세타 2가 더 크다 그랬어. MB인데 세타 2가 더 커요. 이 값이 더 커야 된다는 거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A에다 사인을 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1보다 적어져야 정상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 C보다 얘가 더 커야 돼요. 그 얘기는 A가 C보다 커야만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따라서 정리하면 굴절율이 어떻게 돼? B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C 순서다라는 굴절율 관계를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정리해 놓고 나면 기억 P의 파장은 A에서가 굴절율이 크니까 B하고 A를 비교했네. 그러면은 B가 굴절율이 크니까 A가 파장이 길어야 돼요. 그래서 A에서가 B에서보다 길다가 돼야 되니까 기억은 잘못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굴절율은 누가 더 커요? A가 C보다 크다. 니은복이 얻게 되겠네요. 다음 디귿에서 나에서 P는 A와 C 여기서 전반사를 하겠느냐라는 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 여기서 어떻게 됐다고? 여기가 지금 MB 여기서는 MB 사인 세타 1이 인계각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NC 사인 90 이런 관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근데 얘는 어떻게 돼? NA에서 갔어요. NA 사인 세타 1은 입사가 됐고 여기는 NC가 됐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어떻게 되느냐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런데 B하고 A하고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다고. 이해됩니까? 얘가 더 커요. B가 더 커요. B가 더 커요. B가 더 크려면 어떻게 돼? NC니까 얘는 어떻게 돼? 1보다 작아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1보다 작다라는 것은 얘가 뭐 한다는 거야? 얘가 90도가 아니라 굴절을 해석한다라는 걸 설명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전반사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시 한번 얘가 90도가 나와야 인계각이야 세터1이.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면은 얘가 지금 이제 일루각이 되었을 때 지금 현재 누가 더 크다 그랬어? 굴절율이 B가 A보다 크니까 이 값이 NC 이 값이 얘를 곱한 것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려면은 NC니까 얘는 1보다 뭐 해야 돼? 작아야 된다는 거다. 작았다는 건 뭐야? 사인 값을 갖는다. 그래서 여기서 뭐 한다는 거? 굴절을 한다라는 것을 설명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봐도 되죠. 사실은 여기가 뭐하고 뭐의 관계예요? B하고 C의 관계입니다. 근데 여기는 누구하고? A하고 C의 관계예요. 그럼 인계각이 얘가 인계각이야. 그럼 이러면 인계각 커져 작아져.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인계각보다 똑같은 입사각을 주면 얘는 인계각이 클 테니까 전반사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비교하면 이렇게 되겠지만 내용 보고 이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단어 없다. 그래서 니은만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자, 18번 1, 2, 3에서 자기장의 종류가 주어져 있는데 자, 등속도 운동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기장의 비제로 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문제에서 자, 9D가 됐었을 때, 즉 요 사각도선이 4D니까 9D면 여기거든요. 이렇게 됐었을 때. 그래서 이렇게 됐었을 때, 그럼 여기가 9면은 4면 5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사각형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러다 여기로 가는 순간에 플러스 y가 됐다. 그럼 어떻게 돼야만 이게 가능하겠느냐? 지금 플러스 y라는 건 유도전류가 P점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유도전류가 이렇게 나오도록 만들고 싶다는 거죠. 근데 얘가 나오는 거니까 나오지 못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나오는 게 됐다는 건 얘도 뭐야? 나오는 자기장인데 얘 값이 누구보다? B제로보다 큰 거지. 그러니까 얘는 늘었지만 얘가 준 게 효과가 더 크니까 그래서 나오도록 만들려고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얘도 나오고 얘는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자기장은 B가 B제로보다 커야 된다 이런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서 그러면 OD를 갔을 때 방향을 구해라. OD가 되면은 어떤 상태가 됩니까? P가 여기 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을 설명하는 거예요. 얘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 지금 얘는 들어가는 게 부족하고 얘는 나오니까
나오지 못하고 얘는 드라그를 메꾸기 위해서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갈 테니까 이때는 내려가야 되겠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y가 맞는 얘기가 될 겁니다. 자, 그다음 디귿 P에 흘러가는 유도 전류의 세기가 OD를 지나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얘를 갖다가 자기장을 B0로 놓고 자 마이너스 봅시다. 얘는 뭐야? 플러스 B가 되고요. 얘 그다음 플러스 B0로 놓읍시다. 그러면은 OD를 지나갈 때 자기장 변화는 얘에서 얘를 빼는 게 되죠. B 마이너스 B0 이거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9D를 지나가는 형태를 보게 되면 9D를 지나가게 되면 얘에서 얘로 옮겨가는 거야. 그러니까 B0 빼기 B가 돼요. 이것이 뭐다? 9D를 지나갈 때 자기장 변화예요.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유도 전류의 세기는 5D를 지나갈 때가 더 커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기억력이 이렇게 하게 돼서 5번이 정답인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9번 얘는 문제 해석을 잘해야 돼요. A하고 B를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A하고 B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요게 뭐냐면 C를 여기서부터 쭉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럴 때 A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요게 뭐냐면은 C를 3대에 놓았을 때 C를 3대에다가 C를 놓았을 때 C가 지금 전기가 플러스죠. 3대에 놓았을 때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CB 바깥에서 얘가 전기력이 0이 된다는 거니까 CB의 전기의 종류는 반대가 돼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리고 CB의 전기량을 알 수가 있어요. 요게 3대니까 요게 3, 요게 6이니까 거리가 1대2면은 전하량은 얼마가 돼요? Q 대 4Q. 그래서 얘가 전기량이 Q, 얘는 전하량이 마이너스 4Q.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현재 주어진 ED였을 때 A에 작용하는 전기력도 얼마야? F라고 했어요. F. 근데 지금 현재 이게 플러스 쪽으로 작용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자 ED였을 때를 기준으로 우리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구해 봅시다. 그러면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자 C가 A에 작용하는 힘 자 이거를 선생님이 H라 쓸게요. 그래서 자 F C가 A에 작용하는 힘 그 다음에 B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반대가 돼야 되겠죠. 왜? 전기의 종류가 얘하고 반대니까. 근데 총 6칸 떨어졌으니까 자 거리 D일 때를 갖다 기준으로 보면 6D면은 66에 36분의 1에서 B가 A에 작용하는 이렇게 표기를 해볼게요. 자 이 값이 뭐가 돼야 돼? 플러스 F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A는 뭐가 돼야 돼? 전기가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똑같은 방법으로 써보겠습니다. 자 이제 왼쪽으로 작용하죠. 그러면 누가 당기는 게 C가 당기는 게 그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칸 두 칸이야. 그러니까 4분의 1 FC가 B에 주는 힘에다가 반대로 얘는 밀겠죠. 그런데 마이너스를 받고 있으니까 얘가 B를 미는 힘이 더 작다는 거죠. 6칸이니까 36분의 1 F 뭐가 돼요? 자 A가 B에 작용하는 힘. 얘가 더 크니까 크기를 보면 이 크기가 얼마 된다는 거 F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두 개의 값이 어떻다는 거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퀄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 이하고 얘가 같은 거예요. 4분의 1 자 FCB 마이너스 36분의 1 FAB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거 줄게요. 그리고 보세요. B가 A에 작용하는 힘과 A가 B에 작용하는 힘은 크게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죠? 같다는 거죠 이거. 그러면 C가 A에 작용하는 힘과 C가 B에 작용하는 힘의 4분의 1이 같다는 건데 공통으로 뭐가 들어가 있어요? C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A의 전기량과 4분의 1 B의 전기량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의 전하량은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4분의 1 B의 전기량이에요. B의 전하량이 얼마였습니까? 4Q였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라는 거야? Q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A의 전하량이 Q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전기는 뭐야? 마이너스 전기를 갖는다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 A는 운전하에다 만든 설명이고요. 전하량의 크기는 A하고 C가 지금 어떻게 돼?
둘 다 QQ니까 같죠? 그럼 니은도 맞는 설명이 됩니다. 자, 보기로 올려서 디귿에서 그러면은 C를 ED에 고정시켰을 때 아까 우리 언급했던 상황을 보면 됩니다. A가 C에 작용하니 자, A가 C에 작용하니 요거 얘기하네요. 그럼 A가 C에 작용하는 힘은 이거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 F 플러스 36분의 1 F B가 A에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F보다 없어야 돼. 자, 이만큼이 커야 되는 거니까 크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보기입니다. 맞는 설명은 기억 니은만 답이 되니까 정답은 3번 이렇게 우리가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자 20번. 자, 문제가 좀 복잡해 보이기는 하는데 이제 조건을 이제 쭉 읽었다는 가정하에서 선생님이 그림 기준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얘가 ED를 압축시키고 난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역학전환제가 고정이 되고 미높이 모르니까 H'을 봅시다.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때 여기서 운동에너지를 KP를 놓으면 지금 문제에서 2분의 1 K4D 제곱 즉 2KD 제곱의 역학적 에너지로 여기서 KP 갖고 운동에너지 포텐셜 MG H' 갖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올라가서 2KD 제곱으로 올라가는데 마찰 때문에 손실돼서 이때 에너지가 얼마나? 중력 포텐셜 MGH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얘가 이제 내려오죠. 얼마로? MGH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MGH로 내려오는데 마찰 때문에 손실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H'. 그리고 이때 운동이 바뀌니까 KP 프라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 에너지가 얼마가 되냐면은 자 MG H 프라임 플러스 KP 프라임이 되고 이 에너지를 갖고 얘를 압축시켜서 2분의 1 KD 제곱이 된다.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식 전부 다예요.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일단은 마찰 구간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얘가 처음에 에너지는 ED였고 그 다음에 에너지는 D니까 이 에너지의 차이가 얼마입니까? 자, 이거면은 2분의 1 K4D 제곱에서 빼기 얘가 2분의 1 KD 제곱이 되니까 즉 에너지의 손실량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손실량이 2분의 3 KD 제곱인 거고 이게 왜 생겼니? 마찰 두 번 지나서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찰에 의해서 손실된 에너지는 4분의 3 KD 제곱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걔를 어디다 집어넣어? 여기다 대입을 시키면 MGH 값을 알 수가 있겠죠. 2KD 제곱에서 쟤를 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얼마가 돼요? 자, 2KD 제곱에서 쟤를 빼면은 248, 그 다음에 248 그래서 3을 뺀 거니까 4분의 5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 MGH가 얼마나 똑같다는 거야? 4분의 5 KD 제곱하고 같다. 일단 생각해볼 생각 요거 하나 나올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 아까 요 에너지 그 다음에 여기서 요 에너지 최종적으로 어떤 요 에너지를 이용하면 자 여기서 요거 잡아 쓰면은 얼마입니까? 2분의 1 KD 제곱이 뭐랑 똑같은 거냐면은 MGH 프라임 운동에서 KP 프라임의 MGH 프라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얘를 빼면은 얘에서 얘를 뺍니다. 얘에서 얘를 빼니까 얼마가 돼요? 2분의 3 KD 제곱이 되겠죠. 그 빼는 이유가 뭐야? 이거 주울 수 있거든. KP에서 빼기 KP 프라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값이 문제에서 뭐라 하냐면 요 포텐셜이 6배라고 했어요. 6배 MGH 프라임이다 이렇게 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습니까? H 프라임이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되겠죠. 왜? 지금 현재 4분의 5 KD 제곱이 얘였어요. 즉 KD 제곱이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5분의 4 MGH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다 대입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대입을 시키면은 자 2분의 3에다가 얼마입니까? 5분의 4
mgh. 그러니까 얼마예요? 5분의 6 mgh가 되는 거죠. 이것이 뭐랑 똑같다? 6 mgh 프라임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h 프라임이 얼마라는 거예요? 5분의 1 h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 구했습니다. 자, 우리는 뭘 구하고 싶으냐면, 자, 나의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 즉 KP 프라임을 우리가 계산을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KP 프라임과 관련되어 있는 식이 얘죠. 그러면은 이거 지우고 다시 한번 써봅시다. 자, 얘가 KP 프라임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요. 중력 포텐셜 요노트 H 프라임 났으니까 mg H 프라임을 가지고 여기 압축시키는 게 2분의 1 K 제곱이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KP 프라임은 하고 있어요. mgh 프라임이 얘예요. 그러니까 자, 2분의 1 KD 제곱. 자, 아까 KD 제곱이 5분의 4 mgh니까 자, 2분의 1 자, KD 제곱 중에 이제 예지 번호요. 5분의 4 mgh에서 mgh 프라임을 뺄 거야. 이 값이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 5분의 1 mgh에 해당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럼 밑에 거 정리하고요. 그러면 이제 다 했죠? 그럼 얘에서 이해하면 얼마예요? 5분의 2mgh에서 못 빼라는 거야? 5분의 1 mgh를 빼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차이 나는 거야? 5분의 1 mgh가 바로 KP 프라임의 운동 에너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P에서의 나중 운동 에너지 값은 5분의 1 mgh.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